계속해서 다음 영상입니다. 자, 이제 스킬 설치를 좀 해볼 건데요. 스킬은 이제 여러분들 그 코어크 쓰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아는 그겁니다. 자, 스킬이라는 거는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우리 클로드 코드에서만 스킬을 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클로드에서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스킬이라는 녀석은요, 여러분들 우리 클로드에서만 쓰는 녀석이 아니다. 우리 클로드 코드건 코어크건 코덱스건 모두가 스킬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커서에서도 스킬을 쓰고요. 그 에이전트 서비스들은 모두 스킬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스킬을 쓸 때는 클로드 뭐 엔트로피 여기 뭐 클로드에서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에이전트가 모두 공유하는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일종의 도구 같은 건데, 이제 그거를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해를 좀 걷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킬이라는 것도 설치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설치라는 거는 이제 설치 파일 다운로드 해가지고 인스톨 이거 실행한 다음에 넥스트 막 눌러서 설치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스킬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스킬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결국은 아시게 될 거예요. 스킬이라는 거는 그 에이전트가 읽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춘 폴더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는 반드시 스킬 MD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스킬 MD가 있어야 되고, 그 아래에 그 무슨 폴더가 있을 때 뭐 여기 폴더 이름이 뭐 리소스면은 리소스 관련된 게 여기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규칙들이 이렇게 룰들이 있고요. 이 룰에 맞춰서 이 규격에 맞게 폴더 구조를 갖춰 놓으면은 그걸 우리 에이전트가 이거 스킬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뭐 클로드 코드건 코어크건 뭐 클로드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이라는 녀석은 그냥 조건을 갖춘 폴더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킬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저는 스킬을 많이 만들어서 쓰거든요. 한글 스킬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스킬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 에이전트를 쓸 때 이렇게 폴더를 숨긴 폴더로 이렇게 풀어서 보시면은, 이게 맥OS에서는 숨긴 폴더를 푸시려면은 커맨드 시프트 점을 누르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점 코덱스 이런데 점 클로드 이런데 이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점 코덱스나 점 클로드나 다 똑같은 폴더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코덱스에서 제가 스킬을 세팅한 거라 점 코덱스 안에 스킬스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서 보시면은 스킬 폴더가 있죠. 이 각각 다른 스킬입니다. 얘는 한글 스킬인데 이건 수학 문제 전용 스킬이고, 이거는 한글 스킬인데 이제 범용 스킬 버전이고,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 스킬 MD 안에 딸랑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스킬 MD 딸랑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스킬도 있고요. 다른 스킬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스킬 보면은 엄청 많죠. 여기서 점 클로드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도 스킬 있죠. 여기 보시면 어때요? 스킬 엄청나게 많죠. 맞는데 얘도 이건 딸랑 하나 있는 거고, 얘도 딸랑 하나 있는 거고, 이렇게 폴더 구조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스킬 MD 있는데 먼저 스크립트, 이거는 뭐냐면 이 스킬을 쓸 때는 이 코드를 써라, 이제 뭐 그런 거예요. 팔레트, 이 스킬을 쓸 때는 이거를 템플릿 삼아서 써라. 아마 이거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텐데, 에이전트가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스킬을 보러 갔을 때 스킬 MD를 들어가 보니까 이 스킬은 스크립트는 이런 걸 읽어야 되고, 레퍼런스는 이런 문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팔레트는 이런 팔레트 참고를 해가지고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킬의 문서 구조 자체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스킬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에이전트한테 줄 디테일한 문서라고 이제 알고 있어. 어떤 작업 문서라고 알고 있어.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작업 문서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작업 문서라기보다는 작업 폴더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스킬 MD도 있고요. 스킬 MD도 있고, 스킬 MD 이건 기본적인 문서죠. 이 스킬을 쓸 때는 뭐 이렇게 쓰시고요. 언제 써야 되고요. 뭐 무슨 파일 참고해야 되고요.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적혀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코드도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이미지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 스킬을 쓸 때는 반드시 이 이미지를 써라. 그래서 이미지 파일, 뭐 PNG 파일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이 뾰족한,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될 때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이 작업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글 문서를 자동화를 하겠다, 이런 목표로 이제 스킬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것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스킬 MD는 이제 필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인데, 만약에 이 에이전트한테 도움이 될 만한 파일이 있으면은 추가로 더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없어도 동작을 하는데 있으면 더 잘 동작할 것 같다, 그러면 넣어가지고 스킬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 스킬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스킬 MD 꼴랑 하나만 이제 넣어놨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맨날 쓰는 그 한글 양식들이 있어가지고 얘가 거기 안에서만 작업하면 좋겠어. 그러면은 스킬 MD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 한글 스킬 안에는 말이죠, 제가 자주 쓰는 템플릿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 파일 HWPX 파일 그거 참고해가지고 작업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파일을 5종류 이렇게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스킬은 그래서 구성하시기 나름이고요. 보통은 폴더라고 그냥 아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스킬 MD 그거 하나 있는 거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반만 아시는 거다. 스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작업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파일과 리소스와 코드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이런 폴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만 맞추면은 설치라는 건 끝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치를 굳이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킬 설치다 그럼 이제 뭐냐면은 점 클로드 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냥 스킬이니까 들어서 보시면은 점 코덱스 안에 스킬스라는 폴더 안에 반드시 스킬이 있어야 된다. 요런 이제 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건데,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냥 조건에 갖춘 폴더입니다. 그냥 폴더에다가 복분만 해도 설치는 끝납니다. 뭐 무슨 실행 파일을 눌러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설치하라는 거냐?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에이전트 네이티브하게 에이전트한테 그냥 그 스킬을 설치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 스킬 오케이, 이거 스킬 알았고 이거는 내가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클로드 코드 내가 써야 되는 거니까 점 클로드 폴더 안에다가 점 클로드 폴더 안에 스킬스라는 폴더 없네, 스킬스 폴더 만들고 그 안에다가 내가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에이전트의 동작 방식이니까 설치는 그냥 에이전트한테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스킬 설치입니다. 자, 어쨌든 스킬의 효능이라는 거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스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뭐 그게 코드가 됐건 참고할 코드가 됐건 아니면은 참고를 해야 되는 템플릿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미지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 스킬이 잘 동작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뭉쳐가지고 그거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이제 지식 컷오프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 컷오프라는 거 아시나요? 지식 컷오프는 뭐냐면은, 자, 우리 에이전트가 엄청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이 엄청나게 똑똑한 에이전트의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은,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가 있어요. 학습한 데이터. 얘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야? 얘가 이제 학습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학습을 언제까지만 얘가 공부를 했냐면, 이제 우리라는 회사에 들어왔는데 얘가 공부를 언제까지밖에 안 했냐?
야, 너 공부 언제까지 했어? 야, 날짜 한번 봐봐. 했는데, 저는 2025년 9월까지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요. 그러면은 2025년 10월에 나온 건 얘 모릅니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되게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뭐 웹 검색도 시키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안을 했어요. 근데 스킬이 엄청나게 이거에 강력해집니다. 얘가 학습을 안 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스킬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가 이걸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 내가 다 줄게. 이거 보고 그냥 이대로만 해. 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얘가 학습을 못했어도 스킬을 들어가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나면 아, 내가 하나도 몰랐는데 여기 있는 대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학습하지 못한 작업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알고 있더라도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한글 문서 작업 얘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한글 문서 작업 되게 잘하게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범용적으로 한글 문서 작업을 잘하겠지만 우리 회사에 딱 맞춘 한글 문서 작업은 나만 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적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스킬은 얘가 한글 문서를 작업할 줄 알게 되는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 스킬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에이전트가 학습하지 못한 작업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방향성이 더 명확해주니까 토큰을 절약하게 됩니다. 얘가 애둘러서 알고 있는 거를 그냥 너 이거 해봐라고 해서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스킬은 뭐죠? 자,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다 줬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작업이 잘 되고 토큰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킬의 이런 특성, 내가 에이전트가 행동을 해야 되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특성 때문에 이게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에이전트를 쓰시면서 스킬을 안 쓴다라는 거는 굉장히 토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에이전트를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스킬은 어디서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스킬로 할 수 있는 작업이다라고 하면은 스킬 구성을 하셔가지고 스킬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증거를 보여드리면은 클로드 이 챗에도 여기 보시면은 스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한테 HWPX 스킬을 이렇게 딱 던지면서 이 스킬로 한글 작업해봐 그러면은 제가 이 HWPX에 정의해 놓은 한글 작업을 해야 되는 순서대로만 얘는 한글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저 안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은 한글 문서를 반드시 작업을 할 때는 사용자가 템플릿으로 준 문서를 99% 이상 원복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고 만약에 문서를 수정을 했을 때 만약에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면은 네가 그거 검사해가지고 최대한 줄이 밀려나지 않게 즉 양식이 깨지지 않게 작업을 최대한 하도록 그 검증 과정까지 끼워 넣어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스킬을 구성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글 스킬과 한글 문서를 전달을 하면은 얘가 한글 문서 작업을 굉장히 잘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글 그 스킬 배포하는 영상에서도 이미 다뤘었던 내용인데 그냥 한글 스킬이라는 게 우리 클로드도 쓸 수 있고 클로드 코드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한글 스킬을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부 한글 HWPX 문서 아무거나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그거를 완벽하게 얘가 원복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같이 확인해볼게요. 다운로드 이렇게 하면은 뭐 정부 24 뭐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행정안정부 뭐 이거는 근데 한글 문서가 아니고 문서 뷰어 테스트도 보겠습니다. 정부 24 공식 문서 같은 걸 좀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매번 들어갔는데도 제가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았는지 까먹어가지고 뷰어 이런 거 말고 뭐 예를 들어 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양식이라고 있습니다.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문서 양식. 정부 한글.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숨어버렸나? 고용노동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사업실정 및 사업계획 제출 양식 이런 거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얘한테 같이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서를 던져줘서 이거 우리 골든 레빗에 맞춰서 대략 내용 입력한 뒤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얘가 이제 이 한글 문서를 열 때 이 한글 스킬에서 해야 되는 대로 문서를 열어가지고 수정을 하고 양식을 복원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한테 한글 문서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클로드 코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클로드 코드를 이렇게 켜놨잖아요. 우리 저번에 했던 거는 클리어를 해버리고 대화를 비워버리고 컨텍스트 윈도우를 비워버리고 자 여기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HW 안 나오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은 이거 왜 안 나오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프로젝트 폴더에 없기 때문이겠죠. 스터디 클로드 코드 폴더에 없고 제가 전역으로 한글 스킬을 이제 설치를 안 해놔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둘러보고 없으면은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제가 이제 설치하는 법까지 같이 알려드리면 완전 좋겠죠. 없습니다. 자 스터디 클로드 코드에는 지금 한글 스킬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슬래시를 했는데 얘가 이제 안 보여주는 겁니다. 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한글 스킬 다운로드 이제 하고 싶으시죠?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한글 스킬 다운로드 하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글 스킬 주소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영상 끝에도 이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거 설치하는 법. 자, 얘 자체가 이 스킬 폴더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여기 이 주소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얘한테 현재 프로젝트 폴더에 이 스킬을 설치해줘. 자, 에이전트 네이티브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폴더를 다운로드해가지고 막 그 위치를 가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얘한테 가서 네가 다운로드해가지고 알아서 세팅해.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더 잘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쭉 해가지고 저 한글 스킬 설치했고요. 이거 쓰시려면은 저 다시 키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얘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봤더니 뭐 방대하다. 뭐 그래가지고 골든 레빗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다 일본 골라가지고 대충 얘가 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지하게 내용을 입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서 양식은 꽤 복잡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아마 잘 해줄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있는 1쪽부터 내가 하겠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얘가 시켜놓고 우리 클로드 코드로 또 가겠습니다. 그럼 얘가 제가 뭐 이제 뭐 했는데 뭐 권한이 없다. 그래서 제가 권한이 없어서 못했어요라고 해서 허용을 해줘. 그래서 내가 허용. 자 이제 이런 거 이제 귀찮으신 분들 있죠. 이거 매번 이거 내가 허용해줘야 되는 거냐? 그러면 컨트롤 C 두 번 눌러서 나가신 다음에 클로드를 실행하실 때 클로드 dangerously skip permissions라고 하시면은 이제 얘가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해줘요. 이제 위에 눌러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 채팅을 뿅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는 저한테 저 이거 못해서 이거 권한 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이거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험한 거 안 할 거니까 권한 줘가지고 설치하게 만든 거고 얘는 얘대로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그럼 얘가 이제 스킬을 이제 설치했으니까 저 껐다가 한번 켜주세요 이제 뭐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럼 얘한테도 우리가 스킬을 가지고 한글 스킬을 가지고 한글 문서를 한번 네가 작성을 해봐라 이제 이런 거를 시킬 겁니다.
둘 다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설치 과정도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지금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스킬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전에 제가 폴더 구조가 이렇고 이런 거 대략 얘기를 해줬지만, 자, 스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스킬, 정확히는 스킬 MD. 자, 스킬 MD에는 스킬 MD의 구성 우리가 알긴 알아야 돼요. 보고 싶진 않겠지만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 자, 이 프론트 매터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 자, 이 프론트 매터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매터라는 걸 살펴보려면은 일단 코드를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코드, 정확히는 코드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코드로 생각을 하실 테니까, 그냥 코드라 치겠습니다. 자, 스터디 클로드 코드를 가면은, 이제 얘가 아까 전에 우리가 한글 스킬 설치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점 클로드를 하나 만들어줄 겁니다. 점 클로드를 하나 만들어줄 건데, 점 클로드가 나오고 나면은, 그때 우리가 좀 얘기를 할게요. 점 클로드가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클로드 코드한테, 야, 한글 스킬 좀 설치해봐라고 하니까, 자, 스터디 클로드 코드라는 폴더에 점 클로드가 생겼습니다. 저희 점 클로드를 열어서 보시면은 이 안에 스킬 MD가 들어있죠? 여기 스킬 MD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뭐라고 되냐면, 자,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프론트 매터라고 하는데, 이 아랫부분은 이제 나중에 보시고, 자, 여기만 보세요. 따따따, 이렇게, 그 찍찍찍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거를 이제 우리가 프론트 매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이 디스크립션이 이제 중요한데, 자, 얘가 뭐냐면은, 자, 이 스킬의 동작 방식 중에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킬을 쓰면은 토큰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스킬을 읽을 때 만약에 우리 에이전트가 여기 있는 걸 다 보고 동작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죠. 이거를 다 해서 해야 되는 거면 이거 너무 복잡합니다. 그쵸? 근데 이 스킬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스킬은 여기 위에 있는 요거만 딱 먼저 봅니다. 그래가지고 스킬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킬을 너무 사랑하게 되셔가지고 스킬을 막 30개씩 설치해가지고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폴더에도 스킬이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 폴더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거 슬라이드 만든 녀석인데 얘는 스킬만 막 20개가 넘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으면은 우리 에이전트가 이걸 다 보고 파악한 다음에 일해야 될 텐데 와 이거 엄청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자, 스킬은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고, 자, 이렇게 요 디스크립션만 딱 읽은 다음에 이거 뭐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글, 이 스킬 폴더에 한글 말고 다른 게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뭐 나 이거는 뭐 좀 코드로 약간 해결을 해서 뭐 약간 뭐 내가 크롤링 작업 해놓은 그 스킬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한글 스킬도 와서 들렸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여기만 보고 갑니다. 이거 뭐야, 이거 한글 스킬이네. 이거는 사용자가 크롤링 시켰기 때문에 여기 이유는 볼 필요 없어, 안 봐야지. 이런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스킬은 굉장히 토큰을 애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 매터를 굉장히 잘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비슷한 스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보 문서할 때 쓰는 거, 아니면 우리 회사 문서할 때 쓰는 거, 이런 식으로 한글이 또 이제 세분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에이전트가 프론트 매터만 보고 이제 판단할 때 헷갈리게 적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론트 매터를 잘 적어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킬이 동작을 해서 스킬은 이제 더 토큰을 더 절약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프론트 매터를 잘 구성해 주시는 게 좋고, 프론트 매터를 직접 입력할 자신이 없으시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야 이거는 이럴 때만 쓸 스킬이니까 그거에 맞게 프론트 매터를 더 보강해라, 에이전트 네이티브하게 수정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킬을 제가 먼저 설명했을 때 뭐야 그 앞에 뭐 클로드 MD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걸 설명 안 하지? 이제 클로드 MD를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클로드 MD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강력한 문서 쪼가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클로드 MD야말로 이제 이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고 내가 이 프로젝트는 무슨 작업만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스킬은 여기는 땡땡땡땡 이런 거 있으니까 이 스킬로만 너는 동작을 해야 하는 게 좋고, 사용자가 이 외의 것을 시키면은 이걸로 할 수 없으니까 사용자한테 뭘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물어봐야 되고, 이제 이런 가탑다발 엄청나게 자세한 얘기들 있잖아요.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미리 전달하고 싶은 것들, 이제 그거를 우리가 클로드 MD라고 합니다. 근데 클로드 MD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얘가 동작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 우리가 스킬은 아까 전에 얘가 앞부분에 프론트 매터, 여기 스킬 MD 안에 프론트 매터라는 게 있고, 프론트 매터를 보고 난 다음에 동작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프론트 매터 이렇게 쪼가리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보고 이제 먼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 프론트 매터만 읽어서 여기 뒤를 안 읽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스킬의 동작 방식이었다면은, 우리의 이제 저 클로드 MD라는 녀석은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클로드 MD 여기 있습니다. 클로드 MD라는 녀석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얘는 일단은 채팅에 다 올려놓습니다. 얘가 이제 좀 다르게 동작합니다. 일단 채팅에 다 올려놓는다고? 그러면은 얘는 저랑 채팅 시작할 때 클로드 MD 있는 거는 다 알고 시작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드 MD는 여러분들이 언제 쓰셔야 되냐면은, 내가 일단 채팅에 다 올려놔야 될 얘기들 있죠. 얘는 뭐 프론트 매터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그냥 모든 게 다 적혀 있습니다. 뭐 너 어떻게 이래야 되고 어떻게 이래야 되고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채팅, 우리 컨텍스트 윈도우, 제가 컨텍스트 윈도우 표현한 게 있었죠. 컨텍스트 윈도우 이렇게 큰 게 있었죠. 컨텍스트 윈도우를 얘가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자, 컨텍스트 윈도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클로드 MD를 컨텍스트 윈도우에다가 퍽 집어넣어버려요. 이렇게 다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클로드 MD 너무 크면 안 되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로드 MD라는 녀석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하기보다 너무 크게, 이렇게 크게 하면 우리 대안할 공간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우리 클로드 입장에서는 클로드 코드건 클로드 뭐 코어크건 여기가 이제 공간이 조금 얘가 이제 난감하단 말이죠. 이렇게 좁아. 클로드 MD 이렇게 크게 줘놔서 잘 읽긴 했는데 우리 이거 대화 이거만 할 수 있고 괜찮아?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클로드 MD는 최대한 공통적인 내용들로만, 반드시 공통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들로만 이제 구성을 하고,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스킬에다 두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킬 MD만 갖고 와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다 가져가면 이제 너무 도형이 커지니까. 자, 그래서 스킬은 어떻게 되냐면 컨텍스트 윈도우 밖에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킬을 뭐 100개를 구성하셨고 1000개를 구성하셨건 간에 우리 스킬 MD라는 녀석은 이렇게 바깥에 있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바깥에 있다가, 자, 얘가 프론트 매터 이렇게 보고 옵니다. 한글 스킬 뭐지? 한글 스킬 뭐지? 이거다. 그러면 한글 스킬 얘만 이렇게 가져옵니다. 한글 스킬 오케이, 얘만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에이전트가 스킬을 읽을 때는 이렇게 에이전트 MD와 스킬 MD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한다. 만약에 스킬 MD가 여기가 엄청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우리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뚱뚱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뚱뚱한 애를 다 집어넣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컨텍스트 윈도우가 터지겠죠. 그래서 스킬 MD는 그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로드 MD라는 거는 에이전트한테 너 이제부터 이거 이렇게 해. 뭐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너 지금부터 중국어로만 대답해라. 이제 이런 말. 공통적으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말들만 집어넣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스킬에다가 분할을 해서 넣는 게 요즘의 전략 방식입니다. 요즘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소위 우리가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한, 그 말을 쓰냐 안 쓰냐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용어 같은 거 나오면은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 용어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싶으신 거 잘 아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거를 동작하는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아. 이거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말을 하시더라도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내가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시더라도 그 원리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스킬을 3개, 이거 3개 써야 돼 작업할 수 있겠다. 그럼 3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뭐죠? 스킬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어떤 작업을 할 때 너무 많이 가져오게 하면 그것도 안 좋다. 그래서 스킬이라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니까 우리 에이전트 MD와 이 스킬의 동작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쓰면은 우리 컨텍스트 윈도우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쓰는 방식이 바뀔 거예요. 왜 바뀌죠? 우리 컨텍스트 윈도우가 점점 커집니다. 에이전트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늘어나면은 얘에다 이제 넣는 전략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우리 스킬을 다 쪼개서 이게 좀 우리 약간 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썼는데 아주 넓으니까 스킬도 그냥 다 올려놓고 씁시다.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작하는 원리는 알고 계시다면은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로드 MD라는 거는 이제 너 어떻게 이제 뭐 이런 거 적어 놓는 건데 얘가 항상 가져오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동작을 하면 내가 읽어도 클로드 MD가 너무 내용이 많아지면은 이제 에이전트 MD가 여기 있는 거 다 꼼꼼하게 못 읽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클로드 MD는 웬만하면은 짧게 관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이진 않는데 대부분이 인정하는 거는 200줄 내외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약간 이 클로드 MD를 약간 백서처럼 해야 돼요. 이 프로젝트를 와서 너가 일하기 위한 백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고 요것만 하고 이제 특수한 작업 같은 거는 좀 바깥으로 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좋냐면 클로드 MD로만 이런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 작업을 내가 하려고 했어요. 처음엔 클로드 MD로만 해요. 근데 클로드 MD가 점점 비대해집니다. 이제 점점 한글 스킬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되는 말이 많아진 거예요. 야, 너 한글 스킬 한글 아예 모르는구나. 야, 코드는 이렇게 짜야 되고, 한글 문서 구성이 이렇게 되고, 점점 이제 말이 길어집니다. 점점 길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얘를 이제 스킬로 뺄 때가 된 겁니다. 스킬로 이렇게 빼고, 스킬로 이제 다이어트를 시켜주고, 얘한테 이제, 야, 너 이제 이 작업 시킬 때는 저기 한글 스킬 가서 봐라. 그 문장 하나만 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하는 게 클로드 MD를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스킬과 클로드 MD는 전역과 지역으로 구분해서 쓸 수 있는데, 전역과 지역으로 구분해서 쓰는 걸 이제 보기 전에, 자, 우리가 이거 한글 작업을 잘 했는지 가서 보겠습니다. 한글 작업을 다 했다 그래요. 그죠? 아주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아주 잘 적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얘가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 해서 이제 다 적진 않았어요. 그죠? 다 적진 않았는데 내용도 보면은 뭐 다 빼먹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임시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보이시죠? 양식을 깨지 않고 입력하려 노력을 했어요. 여기 이제 아래 수입과 지출까지 적어라라고 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 다 해줬을 텐데 얘가 이제 하다가 만 것 같아요. 그죠? 복잡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비웠다. 나는 비웠다. 이거 네가 작성해라. 난 이런 것만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다운로드한 한글 스킬이면은 최대한 잘해줄 겁니다. 저거는 옛날 한글 스킬로 이제 돼 있는 건데 요즘 한글 스킬로 하면은 대부분 잘해줄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스킬을 이제 설치를 할 때 전역과 지역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은근슬쩍 했는데 이 프로젝트 폴더 스터디 클로드 코드 안에 이렇게 점 클로드로 해서 이제 스킬스 이렇게 해서 담으면 여기가 지역 스킬입니다. 이 스터디 클로드 코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스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저번에 이제 누가 물어보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클로드 실행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그냥 이렇게 터미널 여시고 dangerously 스킬 permissions 적어서 클로드 실행하시면 여기서 이제 똑같이 실행된 거예요. 여기나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와프에서 한 것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서 하는 거 그냥 보기 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코드랑 같이 봐야 되면 이게 편하겠죠. 여기서 이제 슬래시 누르시면 이제 스킬이 보일 거예요. HWPX 보이시죠? 자, 여기서 하면 이제 보입니다. 근데 스터디 클로드 코드 바깥 폴더로 이제 가서 이제 클로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도 스터디 클로드 코드 안에 폴더 아니죠? 자, 이제 얘는 이제 지역 스킬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 칸 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완전히 스터디 클로드 코드 없는 곳. 예를 들어서 데스크톱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법 CD 띄어쓰기 하고 데스크톱 해가지고 데스크톱으로 이동을 저기 빼버렸네요. 데스크톱 폴더로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Dangerous 스킬 퍼미션 데스크톱에서 하면 좀 위험하죠. 근데 여기서 한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HWPX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얘는 없다 그래. 왜? 데스크톱에는 얘가 설치해놓은 지역 스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쵸? 지역 스킬이 없기 때문이고 전역으로도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HWPX는 지금 전역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클로드는 좀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인데 여기서 아까 전에 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전역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요? 자, 얘는 클로드는 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얘는 스킬 관리에서만 쓰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 스킬인 거예요. 클로드 채팅만의 지역 스킬. 그래서 얘도 지역 스킬로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설치했던 지역 스킬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써본 건데 제거를 해서 제가 깔끔하게 지역 스킬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이라는 거는 지역 스킬과 전역 스킬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역 스킬로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지역 스킬로 쓰시는 게 좋아서 제가 전역 스킬은 이제 전역 스킬로 쓰는 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전역 스킬이라는 거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에이전트한테 야, 이거는 내가 어디에서 실행해도 볼 수 있게 전역 스킬로 좀 설치를 해줘라. 그러면 얘가 전역 스킬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역 스킬은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데스크톱에서 이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하건 프로젝트 폴더에서 실행을 하건 어디서건 스킬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전역으로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전역으로 하면 다 쓸 수 있으니까 좋잖아. 그럼 그냥 다 전역에다 넣어놓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자, 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에이전트가 컨텍스트 윈도우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컨텍스트 윈도우 한계가 있는데 봐야 되는 스킬이 죄다 전역이야. 최다 전역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역으로 봐야 되는 프론트 메터도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만약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스킬이 막 1000개, 10,000개가 됐어요. 근데 겹치는 것도 엄청 많아. 내가 하다 보니까 세분화해서 얘는 저번에 했던 그 한글 스킬하고 좀 비슷한 녀석이긴 한데 얘는 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쓰려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스킬이 막 계속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스킬도 맞아요. 전역 스킬 얘가 다 봐야 돼요. 다 둘러보는 시간도 이 비용이죠. 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은 전역 스킬은 적게 관리를 하고 지역 스킬로 놓고 지역 스킬에서 이제 하는 게 좋다. 여기가 이제 전역이면은 여기가 지역이면 그래서 지역과 전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저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업무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지역별로 두고 일단 스킬을 쓰다가 내가 이거는 어디서도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전역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과 지역이 따로따로 있다. 그래서 전역과 지역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전역과 지역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클로드 코드의 전역
설정이 되어 있는 스킬은 뭐가 있지?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얘가 저는 전역으로 설정된 스킬이 이런 게 있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면 돼요. 여기 전역 스킬 위치는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 저 그래픽 파일도 있고요. 뭐 피언 핑퐁도 있고요. 뭐 유튜브 KR 디스크립션도 있고요. 테스트 스킬 뭐 19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게 저한테 전역 스킬로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지우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우자. 이거 지워. 제가 저번에 테스트하다가 이제 쓰레기 값이 나온 거는 이거 지워줘. 그리고 저는 이제 요 그래픽 파일도 안 쓸 거예요. 이것도 지워. 이렇게 해서 스킬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역에서 이거 두 개가 날라가겠죠? 전역을 이렇게 깔끔하게. 저는 유튜브 KR 디스크립션, 이건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리기 전에 그 아래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느 것까지 스킬로 쓰고 있냐면은 유튜브 영상 이렇게 올릴 때 여러분 아래 이렇게 설명 가는 거 있죠? 이거 제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스킬로 입력하는 거예요. 스킬로 항상 이런 방식으로 좀 입력을 해줘라. 뭐 예를 들어서 맨 위에는 설명 좀 간단히 적고, 그 다음에 도서구매 링크 넣어주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오늘 다룬 내용 요약해주고, 맨 아래는 이렇게 태그 좀 넣어줘.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막만 따가지고 넣어주면은 그 만들어주는 스킬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럼 스킬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스킬 만드는 거는 하나도 안 알려주셨네요. 자, 스킬 어떻게 만들면 되죠? 에이전트한테 시키면 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스킬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설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에이전트랑. 좋았어. 오늘부터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팀에서 쓰는 어떤 워드 문서 양식을 내가 스킬화를 좀 해야지. 그럼 처음에 야 스킬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뭘 하시죠? 야 이거 워드 문서 좀 만들어봐. 워드 문서 만들죠. 야 그거 말고 여기 이렇게 수정을 해서 맨 앞부분은 이렇게 표지를 좀 만들어주고, 결제 라인도 좀 넣어줘야지. 지금 결제 라인 넣어주고 있죠? 야 이놈아 결제 라인은 가운데다가 놔줘야지. 그리고 대표 팀장 뭐 이렇게 2개 정도 있어야지. 그 결제 라인 하나만 넣으면 어떻게?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서 그 대화가 쌓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게 나왔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 팀에서 쓰는 워드 문서 스킬로 만들어놔. 이렇게 하는 게 스킬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스킬은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킬은 어떤 작업을 에이전트랑 충분히 다 하고 나서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때 그걸 스킬화를 하는 게 제대로 된 스킬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킬을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문서를 적어가지고 얘한테 시켜서 이렇게 스킬을 만드는 사람은 진짜 1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스킬이라는 건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스킬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스킬을 만드는 거를 이제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스킬을 이제 만드는 기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얘기를 하는데 스킬을 언제 만들어야 되나? 1번은 뭐죠? 반복되는 작업이 있을 때. 자, 얘한테 이제 맨날 뭘 시키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맨날 워드 문서를 똑같은 양식을 맨날 쓰고 있어. 근데 그걸 에이전트한테 시키다 보니까 이거 스킬화 해주면 그냥 스킬대로 하겠네? 그때 스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 컷오프 때문에 에이전트한테 맨날 찾아보라고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야 그거 검색하면 그 내용 나온단 말이야. 그거 본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 가지고 나서 보고서 만들어라니까. 이런 얘기할 때 그것도 스킬화하면 돼요. 앞으로 무슨 보고서 양식을 시키면은 반드시 땡땡땡 사이트 들어가서 최신 날짜 검색한 다음에 거기서 해서 가져와서 보고서 만들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스킬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킬은 지금 크게 두 가지. 반복되는 작업이 생겼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못 알아먹으니까 자꾸 내가 작업 뭐 검색시켜야 되고 자료 넣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는 거를 스킬로 하시면 얘가 이제 보다 정확하게 동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까지 해가지고 이제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 입문 가이드 리캡 영상이 3편으로 이제 종료가 됐고요. 실습보다는 이제 이론과 이제 쓰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요 영상을 통해서 잘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요거 다음에는 이제 제가 클로드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바이브 코딩, 여러분들 바이브 코딩 많이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 하는 방법을 이제 쭉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할 거고, 그것도 역시 이전에 있었던 영상을 리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뭐야 이 양반 또 했던 거 또 우려먹는구만 이게 아니라 이제 또 업데이트가 많이 됐고 성능이 또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영상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로드 코드 자체를 입문하는 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다뤘던 내용은 클로드 코드 이제 쓰는 법, 터미널 쓰는 법, 그 다음에 거기 들어와서 스킬과 우리 클로드 MD 쓰는 법 여기까지만 설명드렸고 완전히 기초 중에 기초 내용이고 그 이상의 내용이 더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입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심화 단계다. 그래서 심화는 제가 나중에 충분히 이 에이전트들이 다 퍼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심화 과정은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문은 여기까지고요. 클로드 입문 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 이제 잔소리 같은 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